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질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리라 책방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에 다락방에 미친 언니들과 함께 여성시를 읽었는데요. 이번 주에 읽은 책은 짜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 김사희 시인의 시집을 이번에 읽어봤어요. 제목이 너무 확 와닿잖아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뭐 가사노동, 그림자노동,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어떤 가사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촘촘하게 실려 있으려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읽었는데 엄청 무겁고 가사노동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여성의 노동, 또 그냥 노동, 다문화 가정의 노동, 이민자들의 노동, 이주노동자의 노동, 여러 가지 어떤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노동,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책이어서 이 시집을 보면서는 뭐랄까 기대했던 것,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좀 다른 시집이긴 했는데 사람한테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면들이 있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쾌하다, 활발하다, 긍정적이다, 이런 좋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이야기했는데, 저의 아주 비관적인 그런 생각들, 모습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쭉 끌고 나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시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사희 시인은 1971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서 구로 노동자 문학회에서 시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2002년에 시평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셨고 시집 반성하다 그만둔 날이 첫 시집이었는데 절판이 돼서 지금 아직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집도 되게 좋다고 이제 평이 되게 좋아서 구해서 읽고 싶었는데 아직 구하지는 못하고 뒤에 보니까 그 해설에 그 시집 이야기 이 시에 대한 이야기 그 전문이 또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같이 선보여 드릴게요. 특이하게 펜이 맞는 백무산 시인이 또 해설과는 또 별개로 뒤 표지에 또 글을 시인이 썼던 그 글들을 가져와서 또 그러니까 글을 한 편 적어주셨더라고요. 이거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을 열고 밖을 나가본다.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다. 다시 나가본다. 그러나 그곳은 아니다. 다시 나가보지만 관 속이다. 밀폐된 세상은 밖이 아니다. 시인은 그곳에서 어떠한 장소도 차지할 수 없다. 상처는 삶을 삼켜버렸고 푸른 초원조차 피비린내로 덮어버렸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시인은 그곳에서도 가족을 돌보고 출근을 하고 시를 쓴다. 불안과 아기 다툼과 농약병도 그에게는 통속적이다. 이 정도는 아직 절망이 아니다. 시인의 절망은 저항 불가능성에 있다. 자본뿐 아니라 노동에게 희롱당하는 현실. 인체 그 자체에 대한 착취를 당하고 불안만이 무사한 삶이건만 생식기도 심장도 사라져버린 저항조차 불가능하다.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개인이 떠안을 일이 아니건만 시인은 저항의 힘에도 희망을 걸 수 없는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그러나 깊고 긴 늪을 건너온 사람답지 않게 여전히 민감하고 쉽게 무너지고 상처 입고 길을 잃는다. 이것이 시인에게는 최후의 저항이다. 절망은 그를 단련시켰고 정치적 연대가 아닌 내면의 연대를 꿈꾸게 했다. 저 촛불 광장에서 시인은 정치적 힘이 아니라 자연의 빛을 발견했듯이 그의 시는 이제 절망의 바닥에서 일어난 내면의 빛을 품고 아비규환의 세상으로 나아가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시인이 시 속에서 이렇게
던져놓은 그런 시어들, 시 문장들을 같이 조합해서 이런 글을 주셨더라고요. 이 시를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시들이 쿡쿡 치고 들어오는 시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짧은 시인데 확 머물렀던, 눈이 확 쏠렸던, 마음이 확 갔던, 나도 그랬는데 했던 시가 나를 사주실래요? 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에서 뭔가 동질감? 나구나.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나 중에 어떤 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이 시인하고 나도 연결되어 있구나, 비슷한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한 시였어요. 나를 사주실래요? 거인처럼 커다란 야자나무 꼭대기에서 원숭이들이 동그란 열매를 딴다. 이 가지 저 가지 옮겨다니며 툭툭 떨어뜨린다. 열매를 줍는 인간들이 웅성웅성 시끄럽다. 원숭이들에게 언제 먹을 것을 주나요? 주인이 정해놓은 일당을 채워야 내려올 수 있어요. 원숭이의 주인은 인간인가요? 노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고 있다니. 인간만이 인간의 노동에 족쇄를 채운 건 아니네요. 몰랐어요? 놀라는 척 하지 말아요.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 그런듯 원숭이들은 종린 열매를 따고 먼 나라 아이들은 돌을 깨고 쓰레기를 줄 테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대물림 되어야지. 그래야 살지. 이런 한동안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이 영상, 원숭이 학대? 뭐 이런 하는 어떤 장면이라고 하면서 이 영상이 한번 쫙 돌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엄청나게 불편한 마음들이 막 갔잖아요. 막 그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한다고 해도 몰랐어요? 모른 척 하지 말아요. 놀라는 척 하지 말아요. 이 말이 훅 치고 들어오는 그 느낌이 너무 마음이 그냥 훅 가라앉는, 그러게 모르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주는 우울함. 그래서 막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속상한 시들이 좀 많았어요. 이 시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는 이제 표제의 한 구절이 실려있는 시가 있어요. 내 죄는 무엇일까?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낳고 젖을 주고 흙을 다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타닥타닥 붙은 콜센터에서 상냥하게 친절하게 보이지 않아도 웃고 보이지 않아도 참아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직업 소개소를 찾으니 학력 미달, 경력 없고 나이 많고 애도 있어. 손가락 하나로 끌려 나왔다 끌려 나가도 그 자리.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이 손을 잡고 광장에 나가지 못한다. 내가 죽어도 일을 해야 해서, 누가 죽어도 나는 살아야 해서. 기약 없는 먼 날을 끌어당겨서라도 지금 살아야 해서 촛불을 들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쪼들려서 악착같이 외로움에 죄책감으로 찌든 수척한 감정들이 들러붙어 빠져나가지 못하는 나는 파란색일까? 까만색일까? 붉은색일까? 내가 여자를 입었는지 여자가 나를 입고 있는지, 나를 찾아 출구를 더듬거리며 오늘을 걷는다만 여자의 시간은 어디쯤에 머물러 있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 밖에 욕이 나와요. 씨발 하면서. 그런가 하면 시인은 유년 시절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또 보온 도시락통이라는 또 아픈 시가 있어요. 깜장 고무신 신던 시절 엄마가 사준 최신 보온 도시락통. 산지 얼마 되지 않아 잃어버렸네. 맑은 은빛이 엄마의 고운 목소리처럼 빛나던 귀한 보온 도시락통.
학교에서 놀다가 잃어버렸네. 세상이 휘청거려 9살 첫 가출을 했지. 아득해져 검은 빗속을 맴돌다 몇 끼 굶은 누렁이처럼 젖어 들어갔네. 그날 밤 나는 마당 한가운데 자주 오르내리던 밤나무에 돌돌 묶인 채 사투를 벌였지. 엄마는 농약을 입에 넣으려 하고 나는 농약을 안 마시려 하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네. 같이 죽자, 같이 죽어. 개성같은 울음에 몸부림을 그치니 그 악스러운 엄마가 동백꽃 떨어지듯 툭 무너졌네. 소가 울고 누렁이가 지저대고 천둥이 발광하네. 눈앞에 보이는 농약병보다 더 겁이 났던 것은 배고픔과 추위였네. 몰랐었어. 퉁퉁 부른 젖이 슬픔으로 흘러 주저앉았다는 것을, 여자와 엄마 그 사이에서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동시대에 살고 있는 반백의 딸이 여자와 엄마를 넘나들며 피 터지게 살고 있다는. 그런가 하면 이런 시도 있어요. 균열. 소소한 바람은 무심하게 흘러가다 바람에 따라 폭풍으로 몰아치기도 하는데, 가리봉동에서 여자씨의 죽음은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주먹다짐처럼 스쳐가고, 원곡동에서 여자씨의 죽음은 이주민끼리의 치정이나 원한찜으로 치부되고,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으로 본다, 음악을 들으며 밥을 먹으며 술을 마시며 본다. 오늘의 날씨처럼 일상적인 바람이 분다. 수백 수천의 월세를 내면서도 가지고 싶은 그 이름의 욕망. 강남에서 바람이 불었다. 강남 한복판에서 바람이 불었다. 스쳐가고 치부됐던 여자씨들 강남에서 활활 타올라 조울증 걸린 세상으로 목소리를 낸다. 유색과 백색의 거리이기도 하고 히잡 쓴 여자와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의 거리이기도 한 가리봉동과 강남의 거리는 내 밖과 내 안의 거리다. 그런가 하면 가난, 노동, 자본의 희롱 이런 것에 대한 시들이 많은데요. 밥이라는 시가 있어요. 무명들의 가난한 단어 가난. 가난은 태생이 계급적이어서 자발적 가난이란 없다. 가난은 민주주의의 발바닥. 가난은 노동과 복권 사이를 떠도는 것. 가난은 사료를 먹으며 가난을 대물림하고, 가난의 약점은 이웃이 없는 것. 이웃의 관계를 되찾아야 밥이 되는 것. 밥은 빼앗는 것이 아니다. 밥은 나누는 것이다. 밥은 살아가는 시간을 나누는 것. 밥은 삶의 감수성이다. 밥은 태도다. 수식어를 붙이지 않은 망국의 밥. 그것이 밥의 감수성이다. 탈탈. 구로 공단역을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바꾸더니 가리봉역을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바꿨다. 구로, 공당, 가리봉 이 거리에 20여 년 내 삶의 흔적이 지워졌다. 성장통이 담긴 내 청춘의 시들이 정처가 없어 헤맨다. 나 살아온 시간보다 오래된 구로 공단. 온갖 성형으로 50년 세월을 바꿔놓은 듯. 폐업으로 쫓겨난 늙은 기타는 기타 줄이 끊어진 채 10년 넘게 노숙 중인데, 불편한 역사를 콘크리트로 발라 덮는다고 뒷골목 노동이 사라질까? 조선족이 그 자리를 채우고 바다 건너 이주민 노동이 눈물로 온다. 상상력이 위험에 빠졌다. 외로울 사이 없이 그리움이 털리고, 노동은 있으나 노동자가 노동자라 불리지 못하는, 작업복 주머니로 슬픔이 흐르는 시간. 50살 구로공단도 디지털이란 이름으로 털리고, 가리봉동 차이나타운 벌집초는 디지털인가 아날로그인가. 디지털.
털털털 온 생이 탈탈 털리고 있다. 가난이라는 건 참 그 자체도 굉장히 비참한데 시간도 없잖아요. 이웃을 만들지도 못하고 죽어라 일을 하고 사료 같은 밥을 먹고 또 죽어라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사는 건가 싶게 탈탈탈탈 털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포착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설을 써준 서영희님은 자본과 노동의 포장을 벗기면 이라는 제목으로 해설을 써주셨는데요. 첫 시집이었던 반성을 그만둔 날이라는 시의 표제가 됐던 그 시의 전문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쭉 읽어드릴게요. 처음 만난 사람들 속에서 술을 마신다. 말을 새로 배우듯 조금씩 취해가며 자본가 노동자를 얘기하다가 비정규직 부당 해고에 붕괴를 하고 여성해방과 성매매를 말하며 반짝이는 노동자들 틈에 입으로만 달고 다닌 것 같은 시가 길을 헤매며 주섬주섬 안주만 챙긴다. 엉거주춤 따라간 나이트클럽에 취해 돌아보니 얼큰이 달아오른 얼굴들이 흐물거리고 춤을 추는 무대 위엔 노동자도 자본가도 없다. 신나게 흔들어대는 사람들만 있다. 찝쩍대고 쌈박질하고 홀로 비틀어대는 아주 빠르게 회전하는 형형색색의 불빛들 아래 조금씩 젖어가며 너나 없이 한 덩어리가 되어 출렁거린다. 낯선 이국 땅에서 총 맞아 죽고 굶어 죽어도 매일 밤 일탈의 유혹처럼 찾아드는 이 자본의 꿀맛. 도처에 흔들리는 일상들 등급 매기지 않기로 했다. 2008년에 실천문학사에서 나온 반성하다 그만둔 날 표제 시 전문이었어요. 이런 시에 대해서 해설할 때 이 서영희님은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어요. 어느 술자리에서 시인은 현실의 모순과 노동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진지한 말들을 경청하며 자신의 시가 이런 고민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여 반성한다. 하지만 자본가와 노동자를 이야기하고 비정규직 부당해고에 붕괴하고 여성해방과 성매매를 말하는 사람들은 나이트클럽에 데려다 놓자 상황은 돌변한다. 음악과 춤으로 범벅이 된 나이트클럽에서 자본과 노동에 대한 열띤 토론은 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끈적거리는 욕망과 일탈만이 있다. 입으로만 노동자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분노 때문에 반성을 그만둔 것일까? 그럴 수도 있겠다. 토론의 자리에서 논의되는 자본에 대한 비판의식을 유흥의 자리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자들의 입바른 소리에 견주어 자신의 시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오기 같은 것이라면 오히려 문제는 쉽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의 대립, 노동의 현실과 삶의 고단함을 한순간에 녹여버리는 저 나이트클럽의 불빛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질문한다면 그것이 신념이나 의지로 변화될 수 없는 현실의 거대한 위력에 대한 것이라면 반성을 그만두는 이유는 훨씬 복잡해진다. 그리하여 반성하다 그만둔 날은 반성하는 나 자신조차도 함몰될 수밖에 없는 자본의 구조와 맞닥뜨린 경험이 반성을 압도하는 순간이다. 도처에 흔들리는 일상들, 등급 매기지 않기로 했다라는 구절은 자본과 노동을 분할하고 신념과 일탈을 등급 매기면서 자신을 점검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삼키는 자본과 그것으로 구축된 현실 속에 놓인 자신을 더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진술을 읽힌다. 이번 시집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는 반성을 그만둔 이후 등급 매길 수 없는 현실을 더 절실하게 겪어낸 날들의 기록이다. 김서희 씨, 어저께가 이제 시모임이 있었던 날인데 어저께는 이제 출근하면서 정신없이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계속 푹푹 찌르기도 하고 어떤 그 커다란 것에 대한 무력감 이런 것들 어쩔 수 없는 저항 불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막 짜증이 막
막 나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야 하지? 어떻게 인간으로 살 수 있지? 우리는 기계도 아니고 그냥 뭔가 도구적으로 사용되다가 평생 그렇게 죽고 싶진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품게 한 그런 멋진 시인 것 같아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